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화학 시간입니다. 요즘 하는 이 통합과학 이 3단원은 정말 화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재미있기까지 한 단원이에요. 산화환원 부분이 처음에 아이 귀찮아 그러면 한없이 귀찮은 거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하면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 막 이거 산화네, 이거 환원이네, 그거는 전자 때문이네, 이거는 산소 때문이네, 이런 거를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설명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마음을 좀 열고 좀 잘 듣고 책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파트는 공부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냅둬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 거 알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봤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은 그냥 켜놓고 음소거 해놓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아니면 그냥 멀리 켜놓고 시간 지나면 끄고, 이런 학생도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아픕니다.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제발 지금 이 시간이 후회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서 181페이지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좀 봐라 라고 했는데 친구들 봤을까? 봤길 바래요. 자, 교과서 180에 있는 결론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쓸 줄 알아야 돼요. 좀 써봤으면 좋겠어. 서술형에 막 내고 싶어. 써보라고. 그리고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써봐 라고 솔직히 내보고 싶어. 한 번쯤 써보세요. 산화구리는 화학식으로 CO, 그 다음에 반응물질 탄소니까 플러스 C, 생성물질은 산화구리가 환원된 CU, 탄소가 산화된 CO2, 그리고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라는 개수를 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쓸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CuO가 CU가 된 거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 건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라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훌륭한 겁니다. 매우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마그네슘의 산화 반응을 한 번 더 볼게요. 마그네슘은 공기 중에서 잘 반응을 하죠. 금속이니까 산소와 반응을 무지하게 잘해. 마그네슘 리본에 성냥불을 붙이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연소가 일어나요. 그림처럼. 이거를 화학 반응으로 식으로 쓴 게 이거죠. 마그네슘 Mg, 산소 O2 반응하면 MgO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져. 이때에 Mg와 O,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 산소는 이가 음이온, 그래서 MgO라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지요.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Mg 앞에 E, MgO 앞에 E라고 하는 개수를 써준 겁니다.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산소는 O2였는데 O가 됐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잖아. 그지?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산화됐네? 이거는 그러면 산화만 된 건가? 라고 하는데 MgO의 산화와 환원이 둘 다 일어난 거예요. Mg 입장에서는 산화, O 입장에서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전자 이동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자, 교과서 탐구에 나와 있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 반응에서 여기는 산소가 없잖아. 그지? 반응물질, 생성물질에 산소가 없잖아.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 때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 마그네슘이 MgO가 되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가 아니라
Mg2+, 즉 산소한테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라는 거예요. O2,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죠. 근데 Mg5에서는 O가 E-, 이가 음이온으로 존재하잖아. 그 말은 전자를 얻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의 O2는 환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반응으로만으로는 산화환원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산화환원의 정의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게 산화환원은 산소 때문이 아니라 전자이동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전자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게 더 옳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실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까 싶습니다. 클릭을 선생님이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산소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산소를 얻는 게 산화,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전자 이동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CO라는 건 실제로는 CU2+와 OE-가 아이고 여기 잘못 썼다. 오늘 왜 이럴까요? 지울게요. 다시 쓸게요. 이온 결합을 한 거잖아. 그쵸? CU2+는 양이온, OE-는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정을 만든 이온 결정, 이온 결합 화합물이 CO야. 그런데 얘가 탄소에게 산소를 주면 구리 양이온은 산소에게 빼앗겼던 전자를 다시 얻어와요. 그 말은 CU2+가 CU로 다시 중성 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얻은 거야. 전자를 얻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자. 탄소는 중성이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되면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긴 게 되죠. 물론 이거는 무슨 결합이니까? 공유 결합이니까 완전히 빼앗긴 건 아니야. 전기 음성도에서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화환원을 설명할 때는 뺏겼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여기에서 뺏겼어 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CuO가 CU가 된 거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전자를 얻는 게 환원, 전자를 잃는 게 산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려해. 산소는 얻었다 잃었다가 산화 환원인데 전자는 잃어야 산화, 얻어야 환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산소를 잘 생각하면 돼. 산소라는 아이랑 결합한다는 건 전자를 뺏겼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산소를 잃는 게 산화. 산소를 떼어버리면 산소한테 전자를 잃었던 걸 다시 빼앗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게 그쵸, 환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형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성 원자로 있었던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산소랑 결합하기 위해선 마그네슘에 있는 전자가 산소 쪽으로 2개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는 거죠.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 그래서 MgO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한다. 산화. 겉으로 볼 때는 산소랑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를 마그네슘이 산소에게 전자를 잃는 거라고. 그래서 전자 잃는 게 산화. 알겠나? 그럼 산소 볼게요. 여기서 산소는 중성이었잖아. 그런데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죠. 전자를 얻었단 말이지.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이게 환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알겠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실험. 여러분들 181페이지에 있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실험 영상 아까 봤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구리줄 보자. 구리줄. 이 구리는 빨간색으로 있을 때는 중성의 금속 구리예요. 중성 금속 구리. 질산은 수용액. 수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상태로 요 물속에 있는 거야.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상태로 요 물속에 이온 상태로 존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AQ라고 쓴다라고 했죠. 자, 구리는 중성 원자인데 은은 안전한 상태에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속이 되려는 경향,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 이게 구리하고 은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구리가 더 커요. 구리가 은보다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근데 지금은 구리가 양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자고 은이 뭐로 돼 있어? 양이온으로 돼 있어.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리가 야, 전자 니들이 받아. 지금 이온 상태의 은에게 전자를 한 개씩 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정한 상태에 구리는 양이온이 되고 은은 전자 하나씩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개의 은이온이 각각 하나씩의 전자를 얻어서 은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자. 구리는 전자를 잃었어. 그러니까 뭐니? 산화.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리는 색깔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금속일 때, 이렇게 중성의 금속일 때, 중성 원자로서 금속일 때는, 원자 상태일 때는 구리가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산화구리가 되면, CuO가 되면 앞 시간에 무슨 색이라고 했어? 검은색이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CuE+, 우리가 황산구리 수용액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CuSO4. 그건 실제로 CuE+와 SO4E- 있는 거야. Cu가 E+, 양이온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CuE+ 상태로 존재하면 뭐라고? 푸른색이 돼요. 구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실험에서 많이 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리를 연소시켰더니 검은색으로 된 게 보여. 아, 이거 산화환원 반응 일어났구나.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질산은 수용액에 넣어서 구리가 산화가 되면 푸른색으로 바뀌어. 여기 분명히 투명했었죠. 근데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여기에 COE 플러스가 생겼구나, 구리가 산화됐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투명했던 용액이 푸른색이 됐어. 투명했던 용액, 이거는 뭐니? AgNO3 AQ, 즉 은이 이온 상태로 있고 NO3가 이온 상태로 있을 땐 무색이었단 말이야. 근데 푸른색이 되었다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소리죠. 이 푸른색의 원인은 뭐니? CU가 CuE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푸른색이 된 거예요. 자, 또한 앞에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이거 봐, 덕지덕지 뭐가 막 붙었죠. 그게 뭐냐면 은가루야, 은가루. 여기. 왜냐면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됐잖아. 은이 붙은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거 하잖아? 그러면 그런다? 와, 그럼 선생님, 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은 만들면 부자 되겠네요.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질산 은이 엄청 비싸. 되게 조그만 병이 몇만 원이야. 그래서 이 실험을 해서 은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성형을 해서 은반지를 만들면 질산 은 수용액보다 반지가 더 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을 얻어낼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 물질은 Ag 플러스 은이온이야. 여기에 구리주를 넣었어. CU를 반응시켰어. 그랬더니 Ag 플러스는 뭐가 되고 은으로 석출됐고, CU는 CuE 플러스로 용액 속에 이온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은이온은 환원 반응, 구리는 산화 반응. 여기서 또 되게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산화된 물질 써라, 환원된 물질 써라 그러잖아. 그러면 산화된 물질은 CU 잘 써. 환원된 물질 뭐냐? 그러면 은이요라고 해. 그럼 망하는 거야. 은이온이에요. 은이온. Ag 플러스라고 쓰던지 은이온이라고 써야 돼. 이거 서술형 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산화된 물질은 구리고요, 환원된 물질은 은이에요 라고 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있는 그대로 써야 돼. Ag 플러스가 환원이 돼서 Ag가 된 거야. CU가 산화돼서 CuE 플러스가 된 거야.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광합성, 화학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지요. 화학 반응식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에너지를 얻어서 포도당과 산소가 됐어.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이산화탄소는 뭐가 됐니? 산소를 잃었죠. 그래서 뭐니? 환원이라 그랬지, 환원. 물은 산화 반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다. 호흡. 자, 숨쉬기가 호흡이 아니라 아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얻은 유기물을 산소가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 발열 반응이야. 포도당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뭐니? 산화. 호흡은 그러니까 산화죠. 환원. 자, 이것도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소 반응은 메테인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뭘까? 산화. 이거는 환원. 이야기했죠. 전자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자, 철의 재련.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옛날에 이제 2학년 화학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철의 재련이었거든. 이 용광로 반응. 통합과학에서는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야.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도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그냥 여러분들은 산화철이 처리되는 건 산소를 잃었구나. 그래서 환원이구나.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산소를 얻은 거구나. 산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매우 많죠. 철이 이렇게 녹쓰는 거. Fe2가 Fe2O3 산화철이 되는 거니까 산화 반응.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소에게 전자를 잃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산소를 잃으면 산소한테 뺏겼던 전자를 다시 얻어와. 그래서 이거를 환원 반응. 그리고 산화 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거. 자, 이제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CU가 CU2 플러스가 됐어. 전자를 잃었어. 뭐니? 산화. Cu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Ag가 됐어. 전자를 얻으면 환원. 여기 어디에도 산소는 없잖아. 근데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왜?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CO2가 포도당을 만드는 건 환원. 물이 산소 기체가 되는 건 산화. 다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산화된 물질 뭐야? 환원된 물질 뭐야?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적용. 이런 거는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좀 더 나은 융합적인 생각과 심화적인 화학을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과서 183페이지까지 했는데 화학 파트에서는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꼼꼼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완벽하게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짝짝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